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그룹 계열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다시 재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받고 있는 종목이어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 분석에 나온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량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금일 기준으로 1조 1644억 원, 코스피 시총순위는 코스피에서 216위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이 7%가 좀 넘어가는 그 정도인데 장후 시간외 거래가 7.3% 정도 돼요.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주가를 좌우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전년도에 이 좋은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 초에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주요 주주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그 국민연금공단이 11.59%로 아주 크게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자산운용사인 KB자산운용에서도 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PP 프로폴리탈렌이라는 건데 이 PP 브랜드 그리고 이제 필름 브랜드가 있고 또 폴리케톤 브랜드가 있어서 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요 내용을 좀 보면은 글로벌 수준의 폴리프로필렌 공정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과 울산에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해당 종목의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 일단은 전고점이 47만 5천 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전고점 대비해서 25%에서 30% 정도 내려와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해당 종목의 투자 모멘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은 최근에 좀 본의 아니게 부각되는 요소인데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결정이라고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에 생산한 석탄을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굉장히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중국이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 중국 건설 소재 기업들이 악재를 어떻게 보면은 받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 중국의 건설 소재 기업들의 전력난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중국에서 석탄 수입하는 용도는 전력 공급을 위한 용도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중국의 인도네시아산 석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중국의 전력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건설 소재 기업들도 덩달아서 전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효성화학에는 호재로 반사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가 효성화학의 호재다 이런 기사 내용이고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 비중이 2020년도 46%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1% 이상으로 확대가 됐다고 하죠. 결국에는 이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 비중이 중국에서 61%나 되는데 이 석탄을 수출을 제한을 했으니 이 중국 내에서 전력 공급에 차질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호주와 관계가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 비중을 늘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석탄 가격과 상승 그리고 공급 불안정은 효성화학의 건설용 소재 폴리프로필렌 사업 확대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결정에 따라서 효성화학과 경쟁하는 중국 업체들이 생산 과정에서 원가가 높아지고 생산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성화학의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지금 현재 베트남에 신규로 준공된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 신규로 준공된 생산 시설에서 연간 6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사 내용에서 좀 보여드리자면 베트남 공장의 완전 가동이 시작됐다는 거고, 폴리프로필렌 공장인데 기존에 생산하던 그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효성화학 베트남 공장은 1, 2 공장과 LPG 저장 시설, 항만 시설 등으로 구성이 되고, 연간 30만 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1 공장이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이 됐는데, 이번에 연간 30만 톤 규모의 2 공장이 이 시범 운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적에 제대로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이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효성화학의 매출과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올해 폴리프로필렌 시황은 전년 대비 둔화 전망을 유지를 하지만 효성화학의 건설용 폴리프로필렌의 프리미엄은 견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있고, 그리고 이 건설용 폴리프로필렌은 PVC와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석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염소를 생산하기 위한 운임과 전기료가 급등해서 PVC 생산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건설용 폴리프로필렌, 줄여서 PP라고 하죠. 건설용 PP와 PVC가 경쟁 구도예요. 근데 이 건설용 PP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하는 원료가 석탄이 아니라 LPG입니다. LPG. 그리고 PVC 같은 경우는 석탄이 원재료라고 해요. 근데 석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효성의 건설용 PP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거고, 이 부분보다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트남 공장의 생산 추가인데, 폴리프로필렌 생산 능력은 국내에서 60만 톤이 일단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연간 60만 톤을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1, 2 공장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량이 2배가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효성화학의 매출액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PP 사업의 매출이 증가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영업이익도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NF3 생산을 위해서 충북 옥산 공장의 증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효성화학이. 그래서 완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생산량보다 40% 이상 생산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 내용을 저는 세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지금 이 NF3라는 것은 산불화질소예요. 산불화질소인데 주요 사용되는 그 용도는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세척하는 특수가스입니다. 특수가스. 근데 이 NF3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성화학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 NF3에 대해서 모멘텀이 맞춰지는 거고, 그래서 효성화학뿐만 아니라 효성그룹 내에서 효성 TNC도 NF3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포커스가 맞춰진 내용이 효성화학인데, 효성화학의 NF3 증설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고, 이 충북 옥산 공장의 NF3 증설을 위해서 총 1,2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현재 4,800톤에서 내년 3분기는 총 6,800톤. 이 내년 3분기가 2022년도 3분기를 말하는 겁니다. 총 생산량이 내년 3분기에는 6,800톤으로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생산하는 양보다 4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효성화학의 NF3 생산량과 그리고 다른 계열사인 효성 TNC의 생산량을 합치면 세계 2위 수준으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F3가 요즘에 이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데, 이 NF3의 생산량이 올해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 모멘텀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모멘텀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주력 사업의 업황이 매우 양호하고, 그리고 향후에 원가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효성화학의 현재 실적뿐만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4분기는 2021년도 4분기라는 거죠. 효성화학의 4분기 실적이 최대 분기 매출을 또다시 갈아치우면서 최고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베트남 폴리프로필렌 설비 본격 가동과 그 다음에 NF3 증설 등으로 2022년도에는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그런 증권가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금 LPG 가격이 효성화학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LPG 가격은 미국 프로판 생산량 확대 및 유가 하향 안정화로 약세가 예상되면서 원가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화학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효성화학은 결국 이제 LPG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업황과 원재료 가격 하락을 다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증가하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최대치로 나올 거라고 보고, 2022년도 실적은 전년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이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의 우상향을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모멘텀을 줄여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결정에 대해서 경쟁사인 중국의 건설 소재 기업들의 전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사하게 받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트남 공장의 증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연간 60만 톤의 추가 폴리프로필렌 생산력이 또 확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NF3 생산을 위해서 충북 옥산 공장에도 증설 예정이 돼 있고, 올해 3분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료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주력사와 업황도 2022년도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증가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의 주가는 지금 올해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 초부터 해서 상당히 크게 급증하는 모습이에요. 2021년도 1월달에 주가가 15만원 내외였는데 47만 5천원까지면 3배가량 증가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10월달 이후에 조정을 급격히 받고, 최근에 다시 쌍바닥 확인 이후에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기관은 대량 매도만 일관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죠. 하지만 이 안에서 효성화학의 매수는 기관이 꾸준히 유지했다라는 거, 그래서 중장기적 플랜으로 봤을 때 올해 기대되는 산업이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1000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총을 봤을 때 올해 이제 2022년도 실적, 특히 이제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전년도 대비해서 30% 이상, 한 40% 가까운 증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올해 주가 수익 비율 물론 이제 예상치긴 하지만 현재 주가라고 한다면 5에서 6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업종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한 8에서 10 사이는 주가 수익 비율이 위치해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이 스프레드는 현재 가격에서 저는 40% 내외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5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이 동일한 업종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뭐 경쟁사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에서는 시총이 1조 1600억에서 1조 5천억 내외까지, 1조 5천억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주가로 봤을 때도 현재 가격에서 48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의 상승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이 기관이 결국에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주가인데, 기관이 연속적으로 대량 매도에 임하는, 그래서 대량 매도세로 인해서 추세가 크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면 점진적인 우상향 종목으로서 아주 좋은 투자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종목 분석은 효성학이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분석 영상 올렸던 종목들 많이들 봐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종목으로도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 효성학으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